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시를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이 어떤 사물 내지 전경을 보고 시 지을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의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인이 그 의경을 시로서, 그러니까 어떠한 일정한 형식을 통해서 시 짓는 작시법상의 기법을 통해서 드러낸 것, 그것을 시로서 드러낸 것을 가지고 시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작자가 남겨놓은 시경을 통해서 지을 당시에 작자가 어떤 심경으로 그것을 지었는지, 그런 것을 의경을 함께 공감하는 것을, 이것을 깰 오자 알 오자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를 짓는 것보다도 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후기의 문시인죠, 홍만종이라는 분이 소화시평이라고 하는 시 평전집을 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시라니 시모 위시지라니라. 그러니까 시를 아는 어려움이 시를 짓는 어려움보다도 더 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시는 고려 때 최씨 무신정권 3대째 계승자 최항이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최충원, 그 다음에 최우, 그 다음에 최항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3대째 되는 사람이죠. 이분이 성정이 별로 안 좋았는지 몽고가 침입했을 때 귀주성에서 10여를 이끌고 몽고의 대군을 휘젓고 돌아온 김경손 장군을 어떤 사람의 참소를 믿고 유배 보냈다가, 그래서 또 중간에 바다에서 던져 죽여버리고 계모, 대씨를 독살하는 등 아주 포악한 사람입니다마는 시에는 재주가 있었는지 아주 이러한 명시를 남겼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이름은 만전이었고 2대째 집정대신인 아버지 최우에 의해서 절로 보내져서 절에서 생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관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토화꽃 향기에 둘러싸인, 말은 생략되지만 이게 이제 이 화려한 경성의 집 몇 천가나 될고, 이런 뜻입니다. 첫 구가 고려 당시에 경성은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말이고, 지금 그때는 이제 평양이었었죠. 그런데 여기 기자를 제대로 새기는 사람 못 봤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요 기자 말이에요. 기자가 몇 기자로 쓰인 게 아니고, 어찌 기자, 그러니까 의문사로 쓰인 겁니다. 다들 여기를 기천가로 수천가로 번역을 해서 복사꽃 향기는 수천 집을 감쌌다, 이렇게들 번역을 했던데, 그렇다면 셈 숫자를 써서 수천가라고 해야 되지, 어째 하삼평을 범하면서까지 굳이 기자를 썼겠습니까? 요 하삼평이라고 하는 것은 요 끄트머리 석자, 요 석자가 평성자가 세자가 연달아 들어가는 것은 작시법상에서 그것은 금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기자가 왜 꼭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제 의문문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요것을 기자로 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셈 숫자 써버리면 수천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요것을 꼭 수천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 천자는 이게 이제 많다, 이런 것을 드러내려고 쓴 것이니까 그냥 수만가라고 번역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수천가라고 측성자를 써버리면 요 대구의 이자, 요거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요 작시법상에 여기가 지금 평성이거든요. 여기는 평측, 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 위에 3평이 들어가는 것은 작시법상에서 그것을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삼평이라고 해서 금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여기가 평성이고 또 여기는
측, 평평, 측, 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측성이니까 여기가 평성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천자를 쓴 것이지. 그런데 이제 천자 대신에 백자나 만자를 써버리면 이게 다 똑같이 측성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달라야 되는, 성조가 달라야 되는 그 격식을 위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기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평성이 왔으니까 여기가 측성이 와야 되고, 또 네 번째 글자도 그렇습니다. 여기가 측성이 왔으니까 여기가 평성이 와야 되고, 이렇게 작시법상 격식에 맞게 쓰느라고 이렇게 쓴 것이죠. 두 번째 구를 번역해 보자고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부터 번역을 하는 게 더 수월합니다. 문장상에 이게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순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진한 향기에 휩싸인 비단으로 만든 화려한 장막, 이런 소리입니다. 요 장막이 심리에 걸쳐서 요 비스듬하게 이렇게 뻗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고, 요 사자를 구불구불하게 뻗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금악 인혼이라고 쓴 것은 사실 인혼 금악이라고, 인혼이 위로 올라가고 금악이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게 이제 더 순한데도, 여기도 요 관계 때문에 평성과 측성, 이렇게 관계 때문에 요것을 이렇게 바꿔 놓은 거예요. 여기도 지금 화자가 평성이, 여기가 측성이니까 이렇게 평측으로 이렇게 반대로 돼 있죠. 여기는 측평으로 반대가 돼 있고요. 그런데 요 평이 요 화자하고 두 번째 구로 가버리면 이게 똑같은 평성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바꿔 놓은 거예요. 요 물의 광풍 취호사하니 난구홍우 과장하로다. 요 물에라고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 손 쓸 수 없다, 이런 정도의 의미니까, 뭐 속수무책이다, 뭐 이런 정도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느닷없이, 뭐 난데없이, 이런 정도로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난데없이 광풍이 호사에 불어닥쳐, 이랬는데, 요 호사라는 것이 요 앞에 있는, 요게 이제 봄날에 말하자면 꽃놀이 잔치하는 것을 이렇게 읊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여기 호사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전부 다 번역들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기도 모르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게. 요 봄날 꽃잔치에 불어닥쳐서, 이런 소리예요. 여기는 이제 난구홍우 과장하로다. 어지러이 붉은색 비를 몰고, 몰구자예요. 긴 강을 지나가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요 앞에 두 구는 느리다, 여유롭다, 느긋하다, 다사롭다, 호화롭다, 이런 봄날의 꽃잔치 같은 느낌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뒤 두 구는 급하다, 빠르다, 허둥지둥하다, 이런 느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앞 두 구와 뒤 두 구가 완전히 대를 이루는 것이죠. 보세요. 요 광풍, 요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급하고 빠른 느낌이죠. 뭐 광풍이 닥쳐오면은 뒤에는 곧 비가 이어질 텐데 얼마나 허둥지둥한 느낌입니까? 요 다음 구도 어지러이 붉은색 비를 몰아 긴 강을 지나가네, 이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어지러울 난자나 몰구자, 얼마나 어수선하고 빠른 느낌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볼 때 여기는 느릿느릿한 거, 여기는 빠른 것으로 이렇게 대를 두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를 사세구 혹은 사세시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사자를 쓰는데요. 사자에는 작별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세상과 작별하는 식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앞 죽구는 봄날 잔치하는 화려함을 가지고서 자신의 과거의 화려했던 생활을 빗대어서 표현했고, 뒤에 죽구는 봄날 꽃잔치에 광풍이 몰아닥쳐서 화려한 꽃잎을 마구 몰아서 피 안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으로 미국에 들여닥칠 자기의 죽음을 비력하는 것입니다. 병을 앓다가 죽음을 예견하고 부축을 받으면서 마루에 나와서 사색구를 읊고 들어가서 이내 미련 없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옛분들의 삶과 죽음을 마주하는 자세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요 지금 두 장이 서로 다른 시인데, 뭐 이걸 사색구라고는 했어도 그것이 곧 시 제목은 아닙니다. 요것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통 제목이 없으면 그냥 잡시라고 그래 버립니다. 뭐 시가 나쁘고 이래서 잡시가 되는 게 아니고, 제목이 없는 것을 후세 사람들이 문집을 낼 때 그냥 잡식으로 분류를 해서 시집을 내기 때문에, 문집을 내기 때문에 잡시라고 그냥 그럽니다. 만정월색 우연초기요 입자산광 불속빈이라. 뜨하게 가득한 달빛은 연기 없는, 요 촉자는 이제 촛불이요 그런 뜻이죠. 요 앉은 자리에 들어오는 산빛은, 요 속자가 빠를 속자인데 여기에서 이제 부를 속자로 썼습니다. 부르다, 누구누구를 부르다 이럴 때 부를 속자예요. 부르지 않은 빈객, 손님이로다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불청객 그런 의미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은 여기 월색 산광으로서 이제 대를 두었죠. 여기는 좀 깊이 들어가면은 여기는 이제 뜰왕이고, 여기는 자기 앉은 자리니까 밖과 안으로 또 대를 두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로서 이제 부정사끼리 대를 두었고요. 그런 것들을 다 대장이라고 그럽니다. 대라고는 해도. 여기 부르다, 연기나다 이러니까 이거 서술어끼리 또 대장을 놨죠. 요 촛불이다, 손님이다, 이것도 다 대장에 속합니다. 갱유 송현 탄보회하니, 게다가 요 송현은 이제 솔잎 사이로 부는 바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솔바람이 악보 박해 것을, 요 탄자는 연주한다 그런 뜻입니다. 탄주한다, 연주하는데 지감 진중 미전인이라. 요 다만 지자는 무엇 못할 뿐이다 그런 소리예요. 다만 이게 견딜 깜자다 보니까 요것들을 번역을 못하고 그냥 뭐 어떤 분들은 이것은 감자는 시민에 들어오면 뭐 해석을 안 한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즐길 깜자로 쓰였습니다. 이게 진귀하고 귀중한 보배를 즐길 뿐,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는 못하겠네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재미있어요. 월색, 이것도 뭐 무한한 우주에서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요 산광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뭐 송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우주 전체를, 뭐 바람이 어디 못 가는 데 있습니까? 우주 전체를 울림통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것도.